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그리려나 맞고요. 제가 폐렴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많이 갈라질 텐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자 출연자 첫인상 리뷰 영상에서 순자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했던 것 같다. 본인 삶의 방식이 오랜 시간 반복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일상이 되어버렸고 주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배려마저도 일상이라 그게 배려라는 것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 화를 보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얼추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순자의 자기소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본인이 채식주의자임을 밝힙니다. 사실 채식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채식주의자로서의 생활을 이어왔고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이걸 받아들이며 배려해줬기 때문에 이런 배려가 특별한 노력이 아닌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가 자신만을 위한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헌신적인 행동이지만 순자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이 너무 일상화돼서 나에 대한 이런 식의 배려가 정상적이거나 기본이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타인의 배려를 표준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노력에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또 자신에게 맞춰주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배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패턴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이 주체적으로 배려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의 배려가 자기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며 성장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타인의 희생과 노력을 인식하는 능력이 무뎌진 거죠. 이번 영철 영숙과의 2대1 데이트를 보면 순자가 그간 보여왔을 패턴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단 시작부터 메뉴 선정의 기준이 철저히 순자를 향해 있어요. 물론 순자가 요구한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채식주의자인 순자를 의식하고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알아본 횟집이 만석이었고 여러 번 식당을 찾는데 실패를 하죠. 근데 처음 제작진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보면 영숙과 영철은 깜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드는데 반해 순자는 놀라기보다는 끄덕끄덕하며 비교적 여유롭게 폰을 꺼냅니다. 이 메뉴 선정은 오직 순자를 배려한 것이었고 사실 가장 놀라고 난처해야 하는 사람은 순자였을 테지만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진땀을 흘리며 식당 찾기에 나서는 건 그런 순자를 배려하는 영철과 영숙이었죠. 식당을 알아보며 몇 번에 걸쳐 허탕을 칠 때도 영철과 영숙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알아보지만 순자는 시종일관 뒷전에 서 있다가 안 된대요? 하고 물을 뿐입니다. 결국 한적한 곳에 식당을 찾았지만 이 식당에 도달하기 전까지 방송으로만 봐도 큰 상가 건물 안에까지 들어가서 헤맨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꽤 오랜 시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며 진땀을 뺐던 걸로 보여요. 안 그래도 숙소에서 제대로 된 식사도 잘 못할 텐데 고기가 얼마나 땡겼을까. 근데 식당 사장님께서 삼겹살을 먹으라고 제안을 하시는데도 영철과 영숙이 나서서 빠가사리탕이라는 것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도드라지는 건 순자가 여기서도 한 발 빠져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은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삼겹살 드세요. 이런 어떤 말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말을 했어도 두 사람은 시키지 않았겠지만 영철과 영숙은 이 데이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자를 배려했지만 순자는 두 사람의 배려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 배려를 오롯이 받기만 하고 나로 비롯된 그 수고스러움에 대해 미안함을 보인다거나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희생을 일일이 나열해보자면 메뉴에서 육류를 배제했기 때문에 식당을 찾으러 다니는 하지 않아도 됐을 난처함과 육체적인 피로를 겪었어요. 또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생소한 대체 음식을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이 상황을 난처해야 할 순자가 신경 쓰여서 이참에 이런 것도 먹어본다 이렇게 말하며 내색하지 않는 노력까지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특수한 배려의 상황이었겠지만 순자에게는 20년간 자신에게 늘 있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해요. 이 장면을 보면 왜 그간 순자가 주변 사람들의 배려가 배려인 줄도 몰랐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영숙의 배려가 참 돋보이더라고요. 처음 메뉴 선택부터 철저하게 순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데이트에서 본인의 불편함보다 오히려 데이트를 주도하는 영철이나 채식주의자인 순자가 난처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듯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이도 제일 적은데 참 성숙하고 바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순자의 자기소개에서 결혼하면 식사할 때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현재는 어머니가 매번 2가지 버전의 국을 끓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사실 요즘에는 매끼 해먹지 않고 대부분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서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는 능동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어요. 지금 엄마가 해주시듯이 살 수 있다라는 말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족을 위해 어떤 식으로 음식을 준비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대부분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외식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도 집밥보다 외식의 비중이 높은 가족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저도 제가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기본값은 집밥이고 외식은 이벤트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식습관은 아무리 외식을 많이 한다 해도 자연스레 서로 닮게 되는 거죠. 또 외식을 한다 한들 메뉴 선택이 한정적이지 않겠어요?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도 채식을 권할 거냐는 질문에는 나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할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이 얼핏 열린 태도를 보여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단 자녀가 의사결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기까지 부모의 행동이나 가치관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식습관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아이는 자기의 선택권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수 있죠. 결국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굴을 전혀 먹지 못하는데 남편은 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남해 쪽에 사시는 지인이 종종 어마어마하게 큰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제철 굴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저는 냄새만 맡아도 싫고 심지어 그 형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생굴을 세팅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걸 요리한다거나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굴을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제가 굴을 먹지 않는 모습을 아이들이 목격을 한 거죠. 저는 아이들이 음식을 가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어느새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굴을 맛있다며 잘 먹었던 제 딸이 어느 날부턴가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랑 똑같이 굴을 싫어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은 강요하지 않아도 단지 부모가 보이는 행동만으로 아이들에게 스며듭니다. 과연 순자가 성장기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고기 반찬을 해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 해도 엄마가 기피하는 고기를 과연 아이들이 평범하게 즐길 수 있을까? 아이를 키워본 부모로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와 별개로 데이트를 가는 차 안에서의 영철과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얼핏 대화가 순탄히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약간의 충돌이나 암묵적인 공격의 요소가 있어요. 영철이 숯불처럼 잔잔하게 오래가는 연애를 하고 싶다 말하면서 연애의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구나 필터링을 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순자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마음이 불타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립되는 주장을 하죠. 영철은 본인의 경험 안에 축적된 내면적인 기준에 대해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고 순자는 불같이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 하며 감정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영철이 그 불같은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안 보였던 단점들이 보이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영철의 말에 순자가 또 헤어지고 나서 이런 면이 안 보였네 라고 하지만 솔직히 사귈 때 알지 않았냐고 물어요. 이 말은 솔직히 문제가 있었던 걸 네가 몰랐던 게 아니라 그냥 네 마음이 식은 걸 상대방의 문제였다고 핑계대는 거 아니야? 대강 이런 의미를 내포한 것 같아요. 영철은 그 말에 뜨거울 땐 내가 알고 있으면서 회피하고 싶은 거 맞다. 근데 그런 부분이 돌고 돌아서 반복되다 보면 이별하게 되더라. 순자는 이 말에도 수긍하지 않고 좋을 때는 좋으니까 잘 될 거라고 합리화하다가 헤어지면 헤어지는 대로 너 이런 문제점이 있어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대화는 순자 특유의 웃음을 빼고 텍스트로만 보면 거의 말싸움에 가깝습니다.
영철의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말들이 순자의 특수한 생활 태도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초반에는 나에게 맞춰주는 듯 하다가 서서히 지쳐가며 이별을 맞이했던 상처받았던 감정이 떠올랐을지 몰라요. 처음부터 내가 채식주의자임을 알고 사랑했으면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너가 힘들다. 좋을 때는 다 좋다고 맞출 수 있다고 해놓고 헤어질 때 되면 이제 와서 너의 신념이 감당이 안 된다 라고 했던 경험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결국 영철이 끄덕끄덕하며 수긍을 하니 대화가 끝이 납니다. 방송에 비춰진 걸로만 보자면 사실 영철의 말에 순자는 단 한 번도 공감하거나 수긍하지 않았어요. 네 생각은 틀렸어. 그런 말은 핑계야. 너가 합리화했던 거야. 추궁하거나 설득하려고 했죠. 영철은 인터뷰에서 순자와의 대화가 배울 점이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는데 데프콘도 의아했는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데프콘도 두 사람 간의 대화의 논조에서 미묘한 대립 구도를 봤던 거죠. 또 눈에 띄었던 장면이 순자가 영철에게 직접적으로 채식주의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이 왜 눈에 띄었냐면 이 말을 하는 장소와 타이밍입니다. 식당에서 나가는 길에 영철이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앞에 잠시 서 있을 때 순자가 내가 채식하는 거에 대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영철과 순자는 이전에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눌 티타임이 충분히 있었고 서로를 탐색하는 대화의 자리니만큼 순자의 머릿속엔 본인의 채식주의라는 대전제가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때 이야기하지 않고 계산을 하려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묻는다는 말이죠. 저는 이게 순자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는 순자에게 중요한 가치이면서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확실한, 한마디로 불편하고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요. 자기의 민감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차분한 자리에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분위기에서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을지 몰라요. 정식으로 채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주제가 더 큰 무게감을 가지거나 심각해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넘기고 싶었던 거 아닐까. 마지막으로 독특한 것이 순자가 채식주의를 하게 된 계기인데요. 순자는 대다수의 채식주의자들처럼 성인이 된 이후에 윤리적인 신념이 동기가 된 게 아니라 소눈해부라는 특정 사건에서 겪은 심리적인 충격과 혐오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한 회피적인 동기인 거죠. 채식을 신념보다는 나에게 심리적 편안함을 주는 선택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트라우마나 특성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길 원하지 그걸 굳이 강요하지는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의 신념을 공유하려거나 그 가치를 전파하려는 채식주의자보다는 그래도 함께하기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순자에 대해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순자가 이 방송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수고스러움과 배려를 가슴 깊이 인식하고 더 이상 배려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길 바래요.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만날 때 고기라는 선택지를 애초에 포기해야만 하는 것, 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본인 때문에 애꿎은 상대방이 대신 움직여야 한다는 것, 본인은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겠지만 개인의 신념이 본인도 모르게 주변 다수의 배려나 희생을 암묵적으로 유도하는 꼴이에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피하고 싶었던 타인의 노고를 더 이상은 몰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본인이 수고스러움을 감당하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을 한다면 식습관 방안에 대해 정말 깊이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평생에 걸쳐 감당해야 하는 부분일 테니까요.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독감과 폐렴이 엄청 유행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폐렴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